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거의 한 2달 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2차 시험 전에 영상을 몇 개를 찍었었는데 그때 좀 정신이 없어갖고 편집을 못해서 영상 업로드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쭉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이제 연기도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사실 그 노동법 3기 저번 그 노동법 3기에 참석을 좀 했었어요. 6주 동안. 근데 그때 약간 수험생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 부의 답안을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좀 좋겠다라는 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 쓰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많아서 그거는 제가 이후에 영상에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강사 선택하는 거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공부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 수험에 처음 딱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아마 강사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들 어떤 수업을 들을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한 2주 정도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그 카페에 들어가서 후기도 읽어보고 샘플 강의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밤에 딱 정하고 내일 꼭 결제해야지 하고 아침 되면 또 고민스럽고 막 되게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만큼 1년 동안 함께 이제 같이 운명을 같이 할 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또 수업을 들어보니까 네 과목 수업을 듣다 보니까 되게 그 수업 듣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나랑 뭔가 케미가 맞거나 내가 들었을 때 좀 좋아야지 이게 이 수업 시간이 되게 즐겁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가 재미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수업 시간만이라도 조금 재밌게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본인이 잘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 선택을 혹시라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 DM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합반이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듣고 싶은 강사님이 있는데 종합반이 조금 더 저렴해서 이렇게 종합반으로 듣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단과반으로 좀 선택해서 듣는 게 나을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 과목 중에 한두 과목이 조금 자기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종합반으로 듣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강사님을 듣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 번 시작하고 나서 뭐 연기 끝나고 1기 때도 뭐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강사를 바꾸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번 좀 시작한 거는 끝까지 한번 믿고 가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강사님을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노동법은 손승주 강사님, 행정은 문일 강사님, 인사랑 경조는 김유미 강사님 걸 들었는데 과목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수험가에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1타 강사도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되게 선택할 때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분, 왜냐면 제가 법공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강의력이 좀 좋은 분 걸 듣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가 제일 많았던 분이 이제 손승주 강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사실 단점보다는 제가 제일 좋았던 점들 위주로 다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좋았던 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두 문자가 귀에서 울리는 것처럼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문장이나 판례 같은 게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되게 자동으로 외워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특히 두 문자라고 해서 판례를 나중에 외울 때 통으로 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 걸 두 문자라고 하는데, 그 두 문자 같은 걸 따면 또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 두 문자로 스토리를 대부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외워요. 근데 손승주 노무사님, 강사님이 따주시는 두 문자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도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는 다 외워지는 거예요. 수업만 들었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랑 그다음 중요한 부분의 그 판례가 수업 시간만으로도 어느 정도 되게 커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인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또 다른 거는 답안 자체가 뭔가 목차를 외운다기보다는 정말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목차를 구성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적으니까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정말 답안에 써야 되는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 문제에 적용해서 바로바로 목차를 구성해갖고 풀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패턴화된, 정형화된 그런 답안 양식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일기부터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에 적용해갖고 문제를 풀기에는 전 되게 그런 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손승주 노무사님 강의가 되게 컴팩트하다라는, 너무 답안도 다른 강사님에 비해서 양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다른 강사님 거랑 비교해보면 조금 더 컴팩트할 수는 있는데 그 내용도 내가 잘 쓰냐 못 쓰냐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도 잘 못 쓰면서 이것저것 내용을 담아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컴팩트한 답안을 다 내 걸로 만들어서 문제에서 묻는 걸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컴팩트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묻는 것만 딱 써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사족을 달지 않고. 근데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첨삭을 해보니까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에서 묻지 않은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제에서 물은 걸 정말 정확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판례를 정확하게 현출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뭐 다른 검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판례 하나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현출하자라고 강조를 하시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도 다른 내용을 많이 풍부하게 쓴다기보다는 거기 문제에서 묻는 정확한 판례를 현출하는 거에 조금 제가 신경을 많이 썼고, 그게 이제 좋은 점수로 연결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저한테 잘 맞았던 수업인 것 같고, 여러분도 이런 것들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수업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행쟁인데, 저는 행쟁은 문일 강사님 걸 들었어요. 그래서 문일 강사님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일단 이해 위주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법을 뭐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행쟁이 처음에 배웠을 때 가장 어려웠고, 2기 넘어갈 때까지 제일 조금 막막했던 과목이 행쟁이었는데, 그래도 문일 강사님이 되게 뭔가 쉽게 이해 위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되게 내용을 재밌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자 뭔가 정리하면서 쟁점별로 내용을 맞추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일단 수업에 대한 그런 거부감, 행쟁에 대한 그런 진입장벽을 조금 많이 낮춰주시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았고, 사실 다른 강사님들 수업은 안 들어봤기 때문에, 노동법도 그렇고 행쟁도 그렇고 다 다른 강사님 수업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강사님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행쟁도 되게 만족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점은 첫 번째로 이해 위주로 쉽게 설명해 주는 거. 행쟁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법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두 번째로는 답안도 되게 컴팩트, 노동법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컴팩트한 편이에요. 컴팩트하다라는 게 필요한 내용들, 써야 되는 내용들이 딱딱 좀 정형화가 잘 되어 있고, 그거 위주로 공부하면 묻는 쟁점 나왔을 때 좀 잘 쓸 수 있게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수업 들을 때는 이해됐는데 막상 딱 그 문제 풀려고 하니까 이게 묻는 쟁점을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본인들이 이제 제가 그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쟁점별로 모아가지고 답안 구성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쟁도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들었고, 인사랑 경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사랑 경조를 같은 강사님 걸 듣는 게 낫냐 아니면 따로따로 듣는 게 낫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강사님 거를 같이 듣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뭐 인사랑 경조랑 많이 겹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강사님한테 들으면은 반복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 수업했던 거에서 좀 활용해가지고 이야기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수업 간에 브릿지가 생겨갖고 저는 되게 오히려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강사님한테 들으면은 약간 이런 교집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흐름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사님을 따로 들으면은 여기서 또 공부하는 방법이나 답안 쓰는 방법, 이 강사님한테 배우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하면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개인의 기호겠지만 저는 한 강사님한테 들었던 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김유미 강사님의 가장 큰 강점은 일단 되게 엄청 열정적이시고,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 진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되게 다 같이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장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특히 대형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첨삭 점수는 다 농사님이 다 직접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 첨삭 점수도 다른 첨삭자가 그냥 임의로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정교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너무 양을 많이 늘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터치해주는 거 많은 그런 주제들을 다 다뤄주는 건 되게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내가 취할 거 버릴 거를 선택하는 건 나고, 그 많은 것들을 빠짐없이 일단 알려주신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되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제가 행정이나 노동법 같은 경우 조금 컴팩트한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랑 경조는 그에 반해서 조금 되게 디테일하게 많은 주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게 저한테는 조금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은 상반되는 수업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 둘 다 약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과목 다 이렇게 뭔가 많은 범위와 많은 양을 주시는 강사님 걸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조금 이해가 되어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많은 소스를 주고 거기서 내가 고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한테는 좀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네 과목의 강사를 선택한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직장인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네 과목 다 되게 이제 빡세다고 흔히들 말해서 빡세게 공부시킨다고 하는 수업을 들으면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조금 이해 위주로 컴팩트한 강의가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법 과목은 약간 이해 위주로 내가 한번 그런 평이 있는 강사님들 걸 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사랑 경조 같은 건 제가 이미 조금 내용을 아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시켜줄 수 있는 강사님 걸 듣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후기를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준들이 제일 부합하는 강사님들이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본인이 한번 선택을 했으면 일단 저는 믿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사와 학생의 이제 그 기여도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본인이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강사님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강사님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강사가 누구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강의를 듣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진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 믿고 조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강사 선택에 대한 걸 얘기한다고 했지만 크게 뭔가 들을 정보가 많진 않은 이유가, 이게 사람마다 정말 본인한테 맞는 강사가 다르기 때문에 되게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나한테는 되게 잘 맞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진짜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강사 선택은 본인이 한번 일단은 샘플 강의 들어보고 여러 후기들을 조금 참고해보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사가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게 7, 8알은 된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나중에 이제 우리 강사님이 안 다루시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2, 3기 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강사님이 낸 모의고사들을 다들 한 번씩은 보고 이제 시험장에 가요. 그러니까 쟁점을 놓치거나 주제를 놓칠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나랑 잘 맞는 강사님 걸 들으시면 되고,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나중에 이제 2, 3기 가가지고 다른 강사님들 자료를 조금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내가 일단 선택한 강사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별로 도움은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